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자 울산광역시에서 가장 큰 청소년 자치단, 학생 자치단을 운영 중인 단장 정윤서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로 여성가족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세 번째로 제 의견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고등학생 입장으로서 학생들이 81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고교 확장제입니다. 교육부에서 고교 확장제를 2025년부터 전면 시행을 하는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꿈이 확실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꿈이 없는 학생이나 꿈이 많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사회나 과학, 자신들이 과목을 선택해서 정했다가 이제 그게 바뀌게 되면 학생들이 큰 타격이 생깁니다. 그럼 오히려 진로의 선택을 확장한다는 것이 진로의 폭을 줄일 수 있어서,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제 앞으로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교육 문제, 또 이제 학생들의 심야 야자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여성가족부에 대한 얘기인데요. 청소년들이 가장 문제로 삼는 정부 기관이 가장 여성가족부인데, 그 이유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축제도 그렇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쉼터, 청소년 시설들은 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재명 후보님께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청년 대담을 이렇게 하시는데 여성가족부라는 이름 대신 청년부를 만드셔서 청년과 청소년들을, 젊은 층의 의견을 많이 들으실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마지막으로 저는 내년에 피선거권이 있는 만 18세의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보다 보면 제 친구들도 선거를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민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청소년 특보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한 내용이나 준비한 정도가 고등학교 2학년 같지가 않죠. 훌륭한 고등학생 같습니다. 많은 사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주변 의견도 좀 모아서 우리 청소년의 의견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좀 보기 좋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들어있는데, 저는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교육 전문가들에 의해서 교육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교육 전문가들이 되게 옛날 사람들이다, 문제는. 물론 아닌 경우도 새로운 능력을 가진 사람도 많지만요. 근데 이게 대량 생산 사회에서는 맞습니다. 똑같은 사람 막 찍어내면 되면 똑같은 거 가르치고, 그럼 잘못된 거 있으면 막 고치고. 근데 문제는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요. 똑같은 걸 컴퓨터가 다 해치우는 거죠. 컴퓨터 기계가. 지금은 정말로 의미 있는 노동은 뭐냐면 창의와 혁신이죠. 창의. 다른 것, 기계나 인공지능이 못하는 거. 새로운 걸 생각해내는 능력, 뭔가 반짝이는 거. 개성, 특성. 이런 게 중요한 시대라서, 똑같은 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점점 의미가 사라집니다. 근데 이걸 고쳐야 되는데, 문제는 이때까지 오랫동안 해왔던 그 시설과 교육 체제와 그 교수 인력들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대체. 이제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어렵겠지만, 제가 새로운 시대에는 미래형 인재 양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대대적인 교육 투자를 통해서 이 교육 시스템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교육 내용도 바꿔야 되고, 교육 방식도 바꿔야 되고, 시설도 바꿔야 되고. 예를 들면 교육자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전문가들도 확보해야 되고. 이거 돈이 드는 거죠, 이게 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학점제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보다는 교육의 내용과 방식과 질을 어떻게 할 거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저는 괜찮은 제도라고 봐요. 이게 지금 학교에서 시험 봐가지고 자꾸 절대 점수 매기고 이러는데, 그냥 꼭 정말 나는 과학 공부를 할 거야. 그럼 과학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과학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아서 나 그림이나 그리고 사회봉사하고 이런 거 행복하게 살겠다. 예? 국제봉사나 다니면서. 근데 그런 사람한테 이적분 가르치고 막 고통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일정 점수에 학점을 받으면 그 통과, 졸업.
이 학교, 예를 들면 이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더 묶어가지고 울산에 고등학교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한 학교, 다른 학교는 이 선생이 좋더라. 그럼 그걸 오후 몰려가서 쭉 듣고 그 학점 인정해주고 네, 이런 방식들을 동원하는 게 실제로는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 문제는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두기 때문에 길게 텀을 둔 겁니다. 그게 아마 6년 정도 텀을 뒀을 거예요. 아마 미리 작년, 재작년에 막 발표했을 겁니다. 이게. 그런 점들 한번 고려해 주고요. 야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사실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근데 이런 있죠. 학원들은 왜 못하게 하냐고 돈 벌어야 되는데. 또 일부는, 나 직장 갔을 때 아이들 데려다 놓을 때도 없는데 그거라도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이해하는 게 있어서 좀 문제인데, 저는 뭐 원하는 사람은 하고, 싫은 사람은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해요. 물론 돈이 듭니다, 역시. 여성 청소, 여성가족부. 저는 사실은 이제 기성세대 때문에 기회를 잃어버렸고, 기성세대와 경쟁을 하는데 기성세대와 싸울 수는 없고, 힘들기는 하고, 결국은 우리가 청년세대끼리, 취약계층끼리 이 작은 기회를 놓고 막 누군가 하나는 이탈락해야 되는 이런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경쟁이 너무 격렬하다 보니까 충돌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이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들인데 그 틀 안에서 밀어내기, 안 밀어내면 내가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 제가 너무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온 걸 내 혼자서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책임은 있는데, 너무 무심했구나. 제가 그런 생각들을 최근에 좀 하게 됐어요. 들어라도 줬어야 되는 것을. 힘들 때 누가 얘기라도 들어주면 좀 낫잖아요. 꼭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예 안 들어줬던 측면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기도 했고요. 여성 청년, 남성 청년들이 편을 갈라서 이렇게 갈등하게 된 것은 그들의 잘못은 아니다. 그들조차도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뭔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구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그 구조에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서로 적대화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가능하면 웅덩이를 넓히는 밀어내지 않고도 같이 살 수 있는 만큼의 공간을 만드는 것은 결국 국가와 그다음 기성세대들의 책임인 거죠. 그런데 너무 방치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세상에 그런 걸 일부에서는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는데 아픈 게 청춘이야. 청춘이니까 아프지. 이러면서 방치해놨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그런 점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좀 얘기라도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양성평등은 진짜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남녀를 그러니까 전 생애를 놓고 전체로 보면 여성들이 너무 피해보고 있습니다. 차별받고. 그건 사실이에요. 집에 가서도 남자들은 청소 잘 안 하잖아요. 아버지 안 그래요? 아까 누구야? 아버지 그러죠, 집에 가면. 요새는? 좀 바뀐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얻어보게 되니까. 여하튼 그뿐만 아니라 취업에서도 우리 임금 수준도 60%밖에 안 됐지, 승진도 잘 안 되지요. 아이들 키우고 보육하느라고 경력 단절되면 다시 복귀도 안 되지. 그 피해를 여성들이 입고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존해서 평등하게 또는 균형을 맞게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보통 우리 부르는데, 청년 세대 사이에서는 어떠냐. 기성세대들과 좀 다른 측면들이 좀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이걸 전체를 일률적으로 모든 제도는 100% 완결하다 라고 보지 말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영역의 문제는 또 고려를 별도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보다는 여성도 남성도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자라는 측면에서 저는 여성 이렇게 하지 말고 남성도 여성도 다 포함해서 성평등 또는 세상에 불평등한 게 남성 여성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니고 온갖 것들이 있으니 평등가족부 같은 걸로 가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이름을 한번 제안해 봤고요. 청년부 같은 거 만들면 어떻겠냐, 이건 논쟁이 좀 많은데 저는 사실 무슨 부 조직 만드는 걸 좀 쉽게 제시하진 않아요.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은 건 저도 압니다. 그리고 이런 걸 제시했을 때
제일 뚜렷하게 아까 얘기한 거죠. 구체적으로 뭐 했을 때 뭐 한 것 같아요. 근데 부를 만들어 조직을 만들면 좋아지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죠.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껍데기 만들어놨다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냐? 그러나 고민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8세 선거권 이민하고 싶다고 청소년 특보 같은 건 해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사회 취약계층들이 되어버린 청소년, 청년 세대들이 어쨌든 동등한 힘을 갖고 우리 사회 의사결정이나 기회를 누리는데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저도 이제 30대, 20대, 30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데 저도 다 몰라요. 나하고 잘 안 놀아주려고 그래. 내가 가끔씩 술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고 같이 자전거도 타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뭐 자기들 친구하고 놀라 그러지 나하고 안 놀라 그러더라고요. 난 진짜 잘해주려고 그러거든. 근데 그게 이제 세대차죠. 세대차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소통이 좀 재밌어야 하는 거지 뭐 차라리 게임 하는 게 더 낫지. 아버지하고 뭐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더 재밌겠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특별한 조직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